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옵션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은 특히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을 때, 즉 풋옵션을 보유했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 옵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익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 옵션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옵션이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죠. 제가 뭐 주식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도 선물 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증권사 계좌랑 연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개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거래를 우리가 뭐 한 주 단위로 사기도 하고 그리고 팔고 사고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옵션도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래 봅시다. 투자자는 $70의 행사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100주 팔 수 있는 유러피언 풋옵션을 매입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러피언 옵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어제 얘기했죠. 유러피언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이란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옵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씩 나눠보면 콜옵션, 풋옵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 아니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 어떤 것을 특정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고 그 상품의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사는 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유러피언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만기 시점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만기 시점 이전에 언제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차이였는데, 유러피언 옵션은 만기 시점에서만 행사하는 상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유러피언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에는 만기 시점 이전에 언제라도 행사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한, 그러니까 계산에 있어서 간편한 유러피언 옵션에 대해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아메리칸 옵션을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유러피언 옵션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행사 가격이라는 건 뭐였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행사 가격은 우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죠. 자, 행사 가격. 선도 선물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행사 가격이라는 거 했고, 특정 주식.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권리를 갖느냐, 팔 권리를 갖느냐였는데, 이 특정 주식을 뭐라고 했죠? 기초 자산이라고 했죠. 우리 선도 선물 얘기할 때도 밭대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배추를 산다. 배추를 사, 뭐 거래를 하겠다. 이런 것처럼 어떤 상품을 내가 거래할 것인가. 그래서 기초 자산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특정 주식, 어떤 주식을 내가 거래하는 거니까 이 주식이 바로 기초 자산이 된다. 기초 자산은 우리가 underlying asset이라고 했죠. 자, 그럼 행사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70로 행사 가격을 정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 주식의 가치가 $70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식,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가 지금 아랫줄에 보시면 현재는 $65다. 그런데 만기가 3개월이다. 그런 얘기는 지금은 $65인데 3개월 후에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동향을 생각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투자자가 나는 이 옵션을 $70로 거래하겠다라고 이제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시점에서 행사하는 가격을 얘기해요. 현재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 만기 시점에서 내가 약속한 3개월 후에 그 시점에서 $70로 팔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풋옵션을 산 거기 때문에 투자자, 즉 이 옵션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투자자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옵션을 구입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70의 행사 가격이란 뜻은 만기 시점에서 $70로 이 주식을 한 주당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70의 행사 가격으로 이 어떤 특정 주식을 예를 들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S전자의 주식을 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주식을 100주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매입했다. 매입했다는 건 샀다는 의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랫줄에 보면 현재 주가는 $65다. 자, 그럼 상황을 보세요. $65예요, 현재. 근데 내가 지금 계약한 기간은 3개월이에요. 만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타임라인을 시간 t라고 했을 때 만기는 우리가 보통 라지 t라고 써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라지 t 시점이 되는데 이때 주식 한 주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의 가격은 $7이다. 이건 무슨 얘기였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하나를 $7에 지금 산 거예요. 미리 산 거죠. 권리를 $7에 산 거예요. 그래서 풋옵션 자체의 가격이 $7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일단 주식을 팔지는 않았어요. 주식 거래는 하지 않았고 지금 뭐만 한 거냐면 풋옵션만 매입한 거예요. 나중에 3개월 뒤에 내가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권리만 산 거죠. 그럼 권리를 우리가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주식 한 주를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7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100주를 계약하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7를 해서 최초로 $700를 쓰게 된 거죠. $700, 100주에 대해서 $700를 내고 나는 이 주식을 한 주당 $70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최초 투자액은 $70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풋옵션의 가치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최초 투자한 금액이 $700니까 최초 투자 시점을 제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시점을 0이라고 생각해서 P0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P0는 이제 $7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만기일의 주가가 $70 미만인 경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70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그런데 실제로 3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만기의 주가가 $7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에 거래가 되고 있거나 $55, 지금 예제에서 $55라고 되어 있네요. $55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실제로 3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3개월 뒤에 이 시점에 왔는데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서 보니까 나는 $7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보니까 그 주식을 $55에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이 $55면 자, 만기일의 주가가 $55가 됐다. 실제로 3개월 뒤에 가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5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는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요? $70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자,
자, 옆에 한번 봅시다. 투자자는 55달러에 100주를 매입한다. 왜냐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 주식을 55달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투자자는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현재 지금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보다 작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55달러에 이 가격을 일단 사는 거예요. 100주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풋옵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매도하는 거예요. 즉, 파는 거예요.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55달러에 샀고, 그 다음에 그 산 거를 다시 되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에 제약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55달러에 사서 100주를 사서 그 다음에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70달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이 차이가 지금 15달러죠. 한 주당 15달러예요. 그러면 처음에 55달러씩 100주를 샀으니까 5,500달러죠. 맞나요? 5,500달러만큼 투자를 해서 이 주식, 특정 주식을 산 거예요. 100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이제 내 손에 들어왔죠. 주식 100주가 내 손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팔 거예요.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지금 70달러에 나는 풋옵션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달러에 이 주식 100주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70달러를 하면은 7,00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5,500달러를 들여서 7,000달러에 팔았으니까 1,500달러만큼 나에게 이득이 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0달러의 이득이 생기는데 이때 총 나의 이익을 생각해보면 초기 투자액이 그 옵션을 내가 사기 위해서 700달러를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1,500달러의 이득에서 700달러를 빼주면 800달러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나의 이익은 처음에 옵션을 구매한 돈은 빼줘야 내가 순수히 가지고 가는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그 이익은 800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 풋옵션은 이렇게 만기 시점에서 내가 행사 가격으로 지정한 가격보다 현재 시장 가격이 낮을 때 이득이 취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만기 시점에서 70달러라고 하는 나의 행사 가격보다 만약에 시장 가격이 더 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개월 뒤에 가서 보니 실제 시장 가격이 3개월 전에 65달러였는데 이것이 확 급상승하면서 70달러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70달러는 내가 계약한 금액이고 현재 3개월 뒤에 가서 보니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70달러보다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0달러가 될 수도 있고 75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투자자는 얼마의 이익과 손실 구조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70달러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요. 그럼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80달러라고 해볼게요. 시장 가격이 80달러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으면 되죠?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80달러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가 80달러인데 그 80달러를 거래하는 것하고 내가 지금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70달러에 팔아버리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8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70달러에 팔아버리면 그걸 산 사람만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옵션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초 투자액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재 80달러의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80달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서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팔아버리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앞에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이득을 받지만 지금 80달러로, 즉 70달러라는 행사 가격보다 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행사를 하면은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풋옵션의 가치는 제로다. 이득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투자자는 얼마의 손실을 본다? 최초 투자액을 날리는 셈이니까 700달러의 손실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꺾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기일의 주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축을 나의 이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의 예제에서 70달러가 뭐였냐면 행사 가격이었죠. 그래서 7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꺾은 선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지금 그래프는 여러분이 수학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70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 좌측에는 1차 함수 형태인 거죠. 그죠? 직선의 형태니까 1차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7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쭉 상수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함수 형태인 거죠. 그래서 70을 기준으로 한쪽은 1차 함수, 한쪽은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부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는 거죠.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자, 만기일의 주가가 70달러보다 커지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처럼 70달러보다 만기일의 주식 가격이 커지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라는 가치가 있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투자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한 주당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내가 옵션을 구매했을 때 7달러에 구매를 했으니까 한 주당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70달러보다 만기일의 가치가 커지는 순간 나는 7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만기일에 80달러가 됐든 만기일에 그 시장의 주식 가격이 90달러가 되든 100달러가 되든 어쨌든 내가 행사하기로 한 가격인 70달러보다 높아지면 행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이익은 제로인 거고 최종적인 나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 최초 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손해인 거죠. 근데 한 주당 7달러를 내가 이미 샀기 때문에 그만큼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7달러만큼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점을 보시면 70달러라고 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가 되는 거고 70달러 전후로 보면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음의 형태인 1차 함수가 나타나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이 케이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죠. 만기의 주가가 내가 행사하기로 한 가격보다 낮을 때는 이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익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행사 가격이 70달러죠. 그러면 정확하게 만기의 주가가 70달러가 되면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득은 0이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최초 투자액은 한 주당 7달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7달러만큼 손해죠. 자,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풋옵션을 매입하는 가격이 7달러였으니까 만약에 만기일에 가서 보니까 63달러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행사하기로 한 가격의 차이를 보면 7달러죠.
그러면 7달러만큼씩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55달러로 형성돼 있으면 70달러랑 55달러 차이만큼 내가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빼냐면 처음에 옵션을 사는 비용을 빼준 거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7달러만큼씩 한 주당 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7달러만큼의 이익이 생긴다고 고려를 하면 총 비용, 총 나의 이득을 생각했을 때는 그 만기 시점에서 63달러가 되는 순간 나는 70달러에 팔 수 있고 따라서 한 주당 7달러 이득이 생기지만 7달러를 최초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감안하면 상쇄돼서 나의 이득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이득을 갖게 되는 그 가치, 시장의 가치는 얼마냐면 63달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래프 1차 함수죠.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X축하고 만나는 이 지점이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바로 6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63달러가 됐을 때 나의 이득은 0인 거죠. 자, Y축은 이익인 거예요. 어떤 이익이냐면 총이익인 거죠. 총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옵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인데 뭐까지 감안해야 하냐면 처음에 옵션을 내가 산 금액,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총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3달러, 만기일의 주가가 63달러가 되면 딱 제로인 거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고 63달러보다 만기일의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의 이득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 55달러를 예로 들었었는데 55달러일 때는 한 주당 얼마 이득이 생겨요? 55달러랑 행사 가격인 70달러의 차이점 15달러만큼.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자, 15달러의 이득인데 거기서 얼마를 뺀다? 7달러를 빼주면 8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결국에는 8이 되는 거죠. 그죠? 이익관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만기일에 50달러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만기일에 갔더니 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50달러에 거래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식을 50달러에 산 다음에 다시 70달러로 되팔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7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달러에 사서 70달러에 팔면 한 주당 얼마 이득이 생긴다? 20달러 이득이 생기죠. 근데 그 20달러에서 얼마를 빼줘야 나의 이득이 되나요? 처음에 투자했던 한 주당 7달러 투자한 금액. 그래서 그걸 빼주면 얼마예요? 20에서 7을 빼니까 13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50달러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나의 이득이 얼마냐면, 즉 이 위치가 1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들여다보면 70달러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정확하게 1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리고 70달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정확하게 상수 함수. 항상 마이너스 7인 거죠. 70달러보다 만기일의 주가가 크면, 무조건 크면 난 행사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을 주면 여러분 이거를 그래프로 또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식 한 주에 대한 그래프라는 거, 우리는 100주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풋옵션 한 개를 매입한 투자자의 이익,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최초에 투자한 금액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옵션 가격은 7달러. 옵션의 가격이란 뜻은 내가 권리를 샀다는 거예요. 권리를 산 가격이 한 주당 7달러. 그리고 행사 가격은 뭐다? 만기 시점에 갔을 때. 즉, 지금 내가 이 상품을 계약하면 만기 시점에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아마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런 옵션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풋옵션을 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풋옵션을 구매를 하게 될까요?
미래 시점에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여러분이 풋옵션을 사게 되는 거죠.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선 사야지만 내가 그 시점에 가서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사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 이 정도 되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풋옵션을 매입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콜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은 우리가 뭘 예상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콜옵션은 내가 지정한 행사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껑충 뛰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콜옵션의 매입자는 무엇을 기대한다?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사게 되는 거고, 풋옵션 매입자는 미래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옵션을 매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옵션은 계속 강조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품을 사더라도 그냥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안 해도 되고 행사해도 돼요. 내가 유리하면 행사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뭘 생각해야 된다? 최초로 내가 얼마 투자했는가? 그건 또 생각을 해줘야 되죠. 어쨌든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풋옵션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 콜옵션과 풋옵션은 정확히 반대 개념인 거죠. 사는 권리, 파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일반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